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 누군지 아시죠? 저는 포프리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포프리 전진대회, 오늘 또 이렇게 모든 또 이렇게 행사에 오늘 또 지금 이 순간부터 진행을 맡게 된 대한민국 최고 MC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역시 저희 가족은 저 뒤쪽에 계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저도 포프리 쇼를 항상 진행하면서 포프리라는 회사가 굉장히 궁금했고, 저도 또 포프리 계란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집이 김포인데, 혹시 저희 집에 또 와주시는 분 혹시 여기 오셨나 모르겠네요. 네, 너무 반가운데요. 예.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일단 우리 또 여러분하고 또 가족과 같은 분이죠. 왜 영화를 보고 시작했을까? 자, 빨리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네. 큰 박수 주십시오, 좀. 네. 감사합니다. 더 반가우시죠? 네,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세 번째. 네.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늘었고, 네. 행사가 더 다채로워졌고, 네. 그렇죠. 분위기는 살짝 어두워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경직되어 계신 것 같아요. 경직을 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네. 한번 좀 풀어가 보죠. 네. 근데 오늘은 또 특별히 강의 전에 저희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또 보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은 사실은 영화를 본 것 가지고 예. 짧은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하. 근데 여러분 표정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저 영화 속에 나왔던 사람들이 빵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빵. 감빵이에요. 아시죠? 빵. 근데 여기도 지금 그 표정들이 좀 비슷하시다 이거죠. 아니, 빵은 이거보다 좋았습니다. 제가 해봤을 때 오늘 완전히 기분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밝은 분위기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창욱 교수님의 강의를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거듭 반갑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또 일하셔서 포프리 쇼가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또 그래서 또 포프리 쇼로 많은 사람들이 포프리 쇼를 듣고요, 좋은 글들을 되게 많이 남깁니다.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글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하다가 되게 의외인 곳에서 강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강의 의뢰가 온 거예요. 교도소요? 의정부 교도소요. 전에 소년원은 가봤거든요. 소년원은 제가 가봤다는 게 아니고요. 강의 가봤습니다. 소년원은 가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의정부 교도소에서 강의 의뢰가 왔는데, 네. 남자분들 말고 여자분들만 있는데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 여자 재수자들 강의는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재수자분들 사진을 좀 주실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일단은 좀 사진 너무 무서우면 제가 못 가고, 그래서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는 딱 교도소에 갔는데요, 여자분들은 어떤 죄를 많이 지을까요, 여러분? 네? 네? 살인? 살인? 본인 살인. 경험 말고요. 본인. 자, 살인 아닙니다. 살인 아닙니다. 네? 사기. 경험이 있으니까 정답을 맞히셨어요. 네. 사기. 여자분들의 40%는 사기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사기범을? 꽃뱀. 꽃뱀. 아니, 이쁜 여자는 꽃뱀, 안 이쁜 여자는 구랭이. 구랭이라고 부르는 건데. 구랭이. 그런데 여자분들은 사기범이 40%랍니다.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분들은 또 살인이 좀 많습니다. 와. 근데 여자의 살인의 가슴 아픈 더 큰 이유는, 여자는 모르는 사람을 살해하지를 않습니다. 별로. 누구를 살해할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살해할까요? 남편. 여러분 소원대로 남편입니다. 늘 여러분이 꿈꾸시는 바죠. 대한민국 여성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남편 아작 내는 거. 남편 아작. 이 새끼 한 방에 확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새끼 그냥.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남성분들에게 자나깨나 아내 조심하십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한 방에서 주무시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잠들기 전에는 먼저 잠들면 안 그거 되겠네요. 그렇죠. 매우 위험한 일이죠. 목숨을 네.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차려주는 밥은 늘 덥석덥석 잡수지 마시고 어머. 아내가 먼저 먹는지를 확인을 하신 후 은수저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드십시오. 색깔이 변한다 싶으면 얼른 잡수지 마시고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별로 슬픈 일을 많이 지어서 교도소에 오더라고요. 아, 교도소에 가면은 정말 각종 다양한 슬픈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다 같이 죽으려고 음식에다가 약을 탔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들만 죽고 엄마는 산 경우도 있어요. 아,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 일을 많이 보면서 과연 저는 이분들한테 뭔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천만 다행이에요. 그 중에서 한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머, 나 텔레비에서 봤는데 전양반.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럼 내가 텔레비 나온 지가 4년 됐으니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 그분들께 이제 소개하면서 희한한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날 강의가 재밌게 끝나고 그 다음 강의가 또 의뢰가 왔는데 네. 이번에는 남자분들을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살짝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여자분들은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얼굴 보니까 뭐 이렇게 문신 같은 것도 없고 네. 하얀색 고무신에다가 장난도 쳤더라고요. 어떤 장난?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은 하얀 고무신이나 하얀 운동화를 신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하얀 고무신에다가 매직으로 나이키 이렇게 써놨어요.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그거 이렇게 줄 4개. 그냥 너무 심심하니까. 네, 거기서도 뭔가 재미있게 아.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 재소자들 강의를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강사들 중에서 먼저 교도소 강의를 가신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교도소 강의를 가는데요. 다른 데랑 다르기 때문에 꼭 제가 알아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강사님 조심하십시오. 2가지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네. 교도소 가서 절대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안 된다. 자랑이나 잘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서울대학 교수님이 교도소 가가지고 엄청 자랑하고 잘난 척 했다가 나오는데 재소자분이 이렇게 해서 눈을 확 찔러버린 거예요. 와. 눈구녕을 확 찔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2번째, 강의가 좋았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시면 좀 곤란합니다. 반드시 출소하고 찾아오십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메일 정도는 알려주시지만 전화번호나 집 주소를 알려주는 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자랑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혹여나 모르게 사람이 자기 자랑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재수자분들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네. 자꾸 그분들이 제 앞으로 오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막아야 되니까. 때리고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남자분들 강의하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남자분들이 매우 몸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여름에 갔는데요.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엄청 섹시해요. 이렇게. 그리고 2번째, 얼굴 빛깔이 좋으세요. 3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예? 인상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재소자분들이 이러고 있어요. 와. 제가 뭐라고 할 때마다 어.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더 놀라운 것, 해석할 수 없는 건 재소자들하고 강사만 강의장에 못 들어가거든요. 뒤에 교도관이 4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교도관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일단 몸이 안 좋아요. 반대로 오히려. 애들이 비리비리해. 네. 어깨가 이렇게 견장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애교스럽더라고요. 그리고는 2번째, 얼굴의 표정이 안 좋아요. 교도관이요. 오히려 다 이러고 듣고 있어요. 제 강의가 그렇게 재미없는 강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러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2명은 자고 있더라고요. 제 강의가 그렇게 재미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재소자들은 엄청 열심히 들으시고 막 이렇게. 어. 그래서 마침 의정부 교도소에
군대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뚜꺼비라는 애였어요. 뚜꺼비. 두꺼비. 별명이 뚜꺼비인데 제가 뚜꺼비한테 야 뚜꺼봐 어. 뚜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이 뚜꺼비인데 야 뚜꺼봐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 아 여기 재소자분들은 왜 이렇게 몸이 좋고 얼굴 표정이 좋고 어떻게 교도관들은 왜 이렇게 인상이 안 좋고 몸이 안 좋냐? 그랬더니 야 내가 진짜 교도소의 비밀 하나 얘기해 줄게 창호가. 요즘 말이야 교도소가 일식 사찬이야. 밥이 잘 나오거든. 와. 정기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좋은 몸 상태를 만든 거야. 그래? 근데 그럼 저 사람들 얼굴 표정은 왜 저렇게 좋냐? 그랬더니 여기 이게 재소자가 400명인데 아까 네 강의 들은 사람은 80명이야. 갱생의 의지가 있는 사람만 온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 중에서 토플 막 이렇게 토익 이런 거 막 800점 이상 받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봤더니 사무실 옆에 외국인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네. 뚜고 봐, 저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원어민 강사야. 교도소에서 지금 교도소에서. 마음만 먹으면 신청하면 원어민 강사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어머나. 창호가 너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이 모든 혜택을 받도록 해. 여기 헬스클럽도 아주 좋아. 마약 사범은 하루 종일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엄청 좋아. 그래? 야 그러면은 교도관은 왜 저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냐? 일단은 근무가 불규칙적이야. 근무가 불규칙적이다. 네. 그리고 표정이 안 좋은 거는 사명감 없는 직업의식이야. 너 하루에 2교대 3교대 하면서 계속 교도소 와봐라. 그리고 요즘 재소자들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냐? 저 사람들은 3년 있으면 나가잖아. 나 여기 15년째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전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어디가 교도소고 어디가 교도소 밖인가? 누가 재소자고 누가 교도관인가? 제가 보기에 인상이나 얼굴 표정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교도관이 더 재소자 같고 재소자가 더 교도관 같고 여기에서 영어도 공부하고 기술도 배우고 얼굴 표정도 좋고 좋은 마인드로 나가더라고요. 어느 날 살다 보면 사는 게 교도소 같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빠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오빠랑 결혼해 보십시오. 그놈 때문에 죽겠다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고 말죠. 네. 나 포프리만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했는데 포프리 들어와 보세요. 새벽에 안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계란 하나 때문에 사람이 미쳐버려. 또 사장이 또라이라 가지고 이 새끼가 사장이 또라이. 사장이 또라이. 광주에 있는데 이 또라이가 엄청 힘들어버려요. 이건 뭐 보통 또라이가 아니야. 본사의 70%는 또라이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내가 이게 사회에 나와서 사는 건지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건지 모르는 때가 있죠. 저는 강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고맙게 한 달 정도의 강의가 잡혀 있는데요. 네.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한 달치의 강의가 처음에는 되게 복이었어요. 한 달 동안 먹을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뭡니까? 나를 그게 감옥 같은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어제 저녁에 저 새벽 2시에 여기 도착했어요. 맞아요. 어제 강의가 3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사는 맨날 웃어야 돼요. 그렇죠. 방송인도 그렇고 맨날 웃어야 돼요. 이렇게. 아침부터 점심 저녁.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좋으시죠? 저요 다음 주에 자살합니다. 왜 아침 일찍 강의 듣고 지랄이냐. 엄청 힘들다. 웃는 게 아니다. 이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요, 사람들은 결혼이 감옥 같을 때가 있고 직장이 감옥 같을 때가 있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배달해야 하는 게 내가 마치 철창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철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감옥 같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 직업이나 그게 감옥이 아니라 사실 자기의 마음이 어느 날 그 안에 갇혀 있는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탈출하는 방법이 아까 그 영화에는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요, 감옥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환경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거기에 보면 저 흑인 남자가 어떤 일이 있냐면요, 감옥에 되게 오래 있는데 그 안에서 나름 재미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어느 날 거기에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와. 그게 생기는 거죠. 저는 언젠가는 저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서 나가는 걸 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대한민국 남자가 제일 잘하는 건 일이래요. 제일 못하는 건 뭘까요? 여성분들이 한 번만 대답해 줘 보세요. 뭘 제일 못합니까? 에? 부부관계요? 부부관계. 그건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모든 남편처럼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부부관계 아니고 뭘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에? 말을 안 들어요. 말로 표현하는 거. 어떤 거? 예를 들어 어떤 거 뭘 못하는 것 같아요? 이혼하자? 그런 건 잘합니다. 이혼하자 그런 거 잘합니다. 어떤 걸 못하냐면 대한민국 남자가 제일 못하는 건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를 하거나 고맙다고 표현하거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래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고도 슬픕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안 해봐서? 받기만 해봐서? 지하에서 해서? 지하에서. 지하의 자매님한테 많이 해가지고 지상에서 떨어진 건가요? 대한민국 남자가 위로나 고맙다는 말을 제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한테 그런 걸 한 적을 본 게 없구나.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본 게 없으니까. 사람은 보지 못하면 소망하지 못한대요. 근데 소망하지 않았는데 일이 생기는 건 거의 없대요. 전 포프리하고 처음 인연을 맺은 게 아마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광주에 있는 한 케이블 TV에서 강의한 걸 내보냈는데 사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죠. 네. 사장님은 그때부터 저를 교수라고 불렀어요. 그때 교수 아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 교수라고 하지 마세요. 강사예요. 텔레비 나오면 교수님입니다. 언젠가 부르면 대불어요 교수가. 그럼 이분은 또라이인가 뭔가라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도 왜 남의 학력을 위조하는가. 그러니까 나 강사인데 근데 교수라고 그러나. 교수님 저희가요 뭐 직원 한 번만 해주세요. 뭐 아주 예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그랬더니 부산에서 한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처음 저하고 강의 있을 때 계셨던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지금 이 앞쪽에 저 뒤쪽에 보세요. 그때 처음 뵀죠. 와. 그때랑 저랑 제가 비슷합니까? 좀 달라졌습니까? 더 날씬해져 버렸어요? 더 날씬해졌어요?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알아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그때 처음 봤는데 아까 손 드신 분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때 회사의 규모가 되게 작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인데 되게 좋은 호텔에서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되게 사장님이 식구들에게 되게 뭔가를 잘해주려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사장님이 저랑 같이 사우나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갖자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사우나 좀 하시게요. 요 바닷가 보면서요. 요 호텔 위에 사우나 있어요. 그럼 제가 왜 남자가 나한테 사우나를 하자고 그러나? 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데. 나 그냥 남자하고는 그냥 아닌데. 근데 교수님 저희가 하게요. 벗고요. 바다를 보면요. 엄청 막 아이디어가 나와요. 막 이러면서 사투리 엄청 심하시네.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호텔에서 그날 이제 끝나고 아마 사장님하고 제가 사우나를 하면서 바닷가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 전 앞으로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런 쇼를. 저는 강의를 기업에서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텔레비에서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또 사장님이 원하시는 걸 막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보통 만남이 그렇듯이 이제 서로 연락이 끊겼어요.
왜냐면 제가 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연락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아. 아침마당 나가고 나서 여보세요 했더니 회사 포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회사인데?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한참. 교수님. 그래서 이 퀄리티 떨어지는 목소리는 뭐지? 이건 뭐지? 이 퀄리티 떨어지는 목소리는? 에? 그래서 딱 보니까 와보니까 이제 사장님이 달라지셨더라고요. 허리띠를 엄청 명품 허리띠를 차고 있더라고요. 루이비통을 엄청 차고 있더라고요. 막 손에는 롤렉스. 그래서 회사가 커졌구나. 그때가 이제 3년 전입니다. 3년 전. 그때 이 장소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 식구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와. 그 회사도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소망하는 게 있어야 이루어지는구나. 소망하는 게 있어야. 소망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소망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믿거나 보거나 이래야지 자기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잘해주는 걸. 차 탈 때 너무 좋은 차 안 타더라도 아버지가 엄마 차 타려고 하면 어떻게 좀 좋아요? 문 열어주고 엄마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른 닫아서 손가락을 찍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손에 봉숭아물, 3년 가는 봉숭아물이 들어불죠. 심하면 장애인 카드도 나오고 막 엄청 심한데 그런 조그만한 거 결혼기념일 같은 때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하러 가자 그러면서 아빠가 엄마 옆에 딱 태우고 어떻게 해주면 뒤에서 있는 자녀들이 그걸 보고 크게 깨달을까요? 엄마가 시트에 앉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안전벨트 이렇게. 안전벨트로 목을 한 번만 감아버려요. 배암처럼 확 감아버려요. 그럼 이제 애들이 그치. 남자는 나중에 나이 먹고 여자한테 이거 해줘야 되는구나. 목을 감아보는 거구나. 그런데 한국 남자들이 그런 걸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가는 것을 어색해하는 거래요. 어색하면 이것이 싫은 거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색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고 못하니까 어색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보거나 한 번의 이야기를 듣거나 한 번의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나 도전을 받거나 깨닫는 것은 사람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꿀 수도 있대요. 그래서 회사는 누군가가 믿었겠죠.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기를 바래. 라고 하는 걸로 가만히 그치지 않고 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판 겁니다. 저녁마다. 전 사장님하고 여행을 한 2번 했어요. 외국 여행을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정말 첫날부터 사우나 하셨으니까요. 깨끗한 여행했습니다. 네. 깨끗한 여행. 깨끗한 여행을 했는데 사장님을 딱 보면서 여행을 가도 항상 뭔가를 파고 있구나. 항상 전화를 해서 직원들 마음을 파버려요. 직원들 마음을 파버려요. 여행까지 와서. 여행까지 와서. 사장님 여행에 왔을 때는 저 핸드폰 좀 끄고 좀 여행 좀 하시고 가십시오. 그런데 영화에서도 보면 교도소에서도 마음하고 매우 똑같습니다. 소망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몽상입니다. 그냥 꿈꾸고 있는 몽상가죠. 그렇죠. 근데 저기에 영화에서 보면 저 사람이 밤마다 요 벽을 파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흙을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뚫어서 낮에 이렇게 마당에 가서 이거 조금씩 이렇게 걸으면서 흙을 버리면서 그 다음에 또 파요. 그리고 또 파죠. 계속 성실하게 팝니다. 아주 조금씩. 그리고는 그게 어느 날 파고 파서 자기의 삶의 교도소를 쾅 하고 나오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 좀 많이 살해했나요? 유태인을 많이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을 많이 살해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을 되게 무자비한 방법으로 살해하는데 되게 이 살해하는 병사들이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바꿨냐면 이런 추운 겨울에 이 수용소에 화장실을 없애버렸어요.
화장실을 없애니까 사람들이 이 수용소 안에 이런 구석구석에서 이제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을 보거나 잘 꾸미지 않은 사람을 살해할 때는 죄책감을 덜 갖는데요. 그런데 그런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백이 있는데요. 낮 2시가 되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준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커피를 다 마셔버리는 게 아니라 얼마만 마실까요? 한 반만? 반만 마시고 반으로는 뭘 할까요? 채수. 네? 세수를 하죠. 얼굴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수용소에서 뭐하러 씻냐? 수용소에서 그 얼굴 뭐 씻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을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엄청난 폭력으로 내가 항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내 존엄을 지키면서 나는 지금 항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남아서 전 세계의 독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저들이 나를 동물보다 훨씬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나는 이 존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난 꼭 조용히 항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요. 몇 주가 지나면 그냥 그 따뜻한 물을 다 먹어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얼굴을 씻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가 살아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노래를 트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 사람이 노래를 틀었는지. 항거하는 거죠. 자기 삶에.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익숙해지거나 길들여지지 않고 계속 자기 삶을 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건 전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거.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세계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회사의 대표님은 여행을 참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어를 다 할 줄 아시더라고요. 일본어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일본 야동을 그냥 봐봅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버려요. 사장님 중국말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 여행을 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장님 영어 하시는 거 아시죠? 비록 발음은 엄청 거시기 합니다. May I help you?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장님은 외국에 나가서 보고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소망하는 거죠. 우리 회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람은 봐야 소망할 수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길들여진 그 삶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한답니다. 오늘 회사에 좋은 비전을 보셨든 아니면 어떤 이야기로 또 무언가를 들었든 아니면 또 앞으로 저희가 계속 살면서 어떤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도전받고 사람은 그 마음의 소망을 딱 품고 조금씩 계속 영화처럼 삶에 항거하고 나가면 어느 날 새로운 세계를 딱 만나게 된다는 걸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줄 겁니다. 그 장면 저희 같이 한번 보시죠. 네.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I have no idea.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게 또 오늘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시작해서 네. 그 안에 나왔던 음악까지.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음악만 들었으면 이게 뭘까 했는데 아까 그렇죠. 여러분들 영화 속에서 그 장면, 음악 나오는 장면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재소자들에게 익숙한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네.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나가려고 반항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음악 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음악 틀고 그 음악이 쫙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퍼질 때 아까 그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음악을 다 이렇게 듣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꿈꾸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삶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라는 영화의 대사가 있대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삶이 축구 경기라고 치면 삶의 전반전 경기에서 사람들은 골을 먹기도 하고 가장 슬픈 건 무슨 골을 넣는 걸까요? 자기가
스스로에게 자기가 자살골. 자기 삶에 자살골을 넣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자살골을 넣고 나서 넋을 놔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반전을 살아야 되는데 자살골 한 골 놨으니까 넋을 놔버리고는 그러면 이제 후반전에 골을 엄청나게 먹거든요. 맞습니다. 전력이 없는 게 아닌데 전력이 있는데 골을 이제 넋을 놔버리니까 먹는 거죠. 네. 자살골을 넣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살골을 놓고 넋을 놔버리면 네. 후반전 게임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골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네. 마지막 그분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도소를 나갈 때 첫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자. 이 얘기를 들은 오늘이 지금 첫날.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즐거운 날이니까 원래 첫날은 떡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날 떡을 좀 사갔습니다. 아, 떡을 직접 하셔서. 네. 그래서 제가 떡을 몇 개 사가면 될까요? 강의하시는 분이, 들으시는 분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80명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럼 80개 뭐 사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체 제소작 거 400개를 다 사오셔야지 80개만 사오면 말 잘못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싸움 나죠. 그래서 이제 400개를 샀어요. 아, 욕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떡을 저희가 나눠 먹으면서 그분들 얼굴 표정이 보니까 그래,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삶의 전반전에 골을 먹었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삶의 자살골을 놨을 수도 있는데 네. 넋을 놓지 말고 잠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정신 한번 차리고 후반전에 확 하고 뛰면 그렇죠. 오히려 전반에 이겨서 후반에 이긴 게임보다 전반에는 졌는데 후반에 이기면 그걸 무슨 승이라고 하나요? 역전승.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짜릿한 삶의 게임을 치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지금 오늘 이야기의 또 총정리죠. 네. 영화로 시작했으니까 일단 영화의 장면으로 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Andy crawled to freedom through 500 yards of shit-smelling foulness I can't even imagine. Or maybe I just don't want to. "500 yards. That's the length of 5 football fields. Just shy of half a mile. 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 남은 삶의 첫날이고, 어쩌면 우리가 오늘 가장 젊을 때 만난 거네요. 그렇죠. 가장 어릴 때. 자, 우리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김창호 선생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여러분들 저 노래 들으실 때 너무 좋으셨죠? 뭐, 좋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을 탁 감으시고 이렇게 감상을 너무 멋지게 하시던데. 자, 그래서 이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서 앵콜송 한번 좀 청해드렸으면 어떨까요? 자, 큰 박수로 좀 맞이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우리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소프라노 진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프라노 진수정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양송이입니다. 네, 우리 양송이님. 자, 한번 또 앵콜송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아,